자, 변압기 3300 per 110V. 그러니까 보통 아무 얘기 없이 숫자 그리고 단위 이렇게 주면 전격이라고 그랬죠, 전부. 네, 근데 이제 볼트인 거 보니까 전격 전압일 거 아니에요. 근데 숫자가 두 개가 써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변압기니까요. 그러니까 전격 전압이 1차 전격 전압과 2차 전격 전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전격 전압은 3300V, 그다음에 2차 전격 전압은 110V. 그러니까 권수비는 얼마겠어요? 권수비 A는 V2분의 V1이기도 하기 때문에 110분의 3300이니까 30이죠. 네, 그래서 권수비 30. 그러니까 1차 전격 전압, 2차 전격 전압, 권수비 이걸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누설 임피던스, 그러니까 변압기 1차 측 권선만의 임피던스예요. Z1. 12 플러스 J 13이고 2차 권선만의 임피던스 Z2는 0.015 플러스 J 0.0135. 그럼 변압기가 있다. 1차로 환산된, 그러니까 1차 권선의 임피던스와 2차 권선의 임피던스를 1차 기준으로 해서 환산해달라는 얘기는 합산해달라는 얘기예요. Z1 플러스 Z2. 근데 그냥은 못 더한다고 그랬죠. 2차 측의 권수비 제곱을 곱해서 1차 기준으로 환산을 해놓고 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환산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Z1 다시요. 1 다시는 Z1 1차만의 임피던스 플러스 A제곱 Z2 2차만의 임피던스. 요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Z1만 얼마래요? 1차만의 임피던스가 12 플러스 J13이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권수비 제곱. 권수비 30이랬죠. 30의 제곱. 그 다음에 가로 열고 Z2 0.015 플러스 J 이렇게요. 네, 그러면 자, 일단 뭐 여기 이제 이거 더하기 할 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죠. 네, 그러니까 이 30의 제곱을 뭐 900일 건데요. 이렇게 먼저 0.015 하고 먼저 이걸 계산해 주면 이거 얼마인가요? 900 곱하기 0.015? 13.5요. 이게 13.5요? 네. 5가 되고 그 다음에 30의 제곱이랑 0.013이랑 곱하면 얼마예요? 11.7? 네. 자, 11.7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물론 J가 있으니까 J 11.7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실수끼리 더해주면 13.5하고 12하고 더해지니까 25.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J 13하고 11.7하고 더해줘야 되니까 24.7이죠? 네, 24.75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인가요? 네,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와트,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면 뭐죠? 변압기 내부 동손. 내부 동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이면은 내부 전압 강화. 물론 이제 뭐 전부하시 이게 붙어 있었죠. 정확하게는 전부하시 또는 전격시의 내부 동선. 그다음에 뭐 내부 전압 강화 이렇게 됐었는데 자, 무슨 시험에서부터 구해요? 이건 시험법에서 얘기했었죠. 동기기 단락비 산출 시험 두 가지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 그다음에 변압기 등가 회로 작성 시험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그 다음에 저항 측정 시험이 하나 추가된다고 그랬고 나중에 이제 유도전동기로 가게 되면은 그 헤일랜드 원선도 그릴 때 원선도 작성 시험이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단락 시험 못하니까 구속 시험 그 다음에 저항 측정 시험 이렇게 세 가지였죠? 이때 무부하 시험 다른 말로 개방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무부하 단자를 개방하고 해야 되니까 무부하 시험에서부터 구할 수 있는 거 뭐요? 무부하 손실인 철선 그 다음에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
그리고 그 무부하 전류, 즉 여자 전류를 제한하는 여자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시험으로부터는 뭐를 구해요? 반대로 부하손 대표, 동손. 내부 동손. 이게 이제 변압기에서는 그 내부 동손의 의미가 임피던스 와트가 되는 거잖아요. 변압기 내부 동손. 그 다음에 또 뭐고 갈 수 있다고요? 네, 내부 전압 강화. 그게 여기서는 임피던스 전압인 거죠. 변압기에서는. 네, 그러니까 무슨 시험에서부터 구한다고요? 단락 시험.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단락 시험.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거. 그 다음에 3번. 변압기 1차 측 여자 어드미턴스를 Y0라고 한다. 여자 어드미턴스요? 무부하 시험으로부터 구한다고 그랬죠? 2차 측으로 환산한 여자 어드미턴스 Y0 다시를 옳게 표현한 식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1, 2차 환산하는 그 권수비 임피던스 관계를 보면 우리 보통 임피던스 Z 그러니까 권수비요. 이게 이제 뭐 V2분의 V1, 뭐 N2분의 N1, 뭐 I1분의 I2, 맨 뒤에 가면 루트 Z2-분의 Z1-. 요건 이제 환산 임피던스죠? 1, 2차 환산한 1차 기준의 환산 임피던스, 2차 기준의 환산 임피던스. 그러니까 양쪽 제곱하면은 A 제곱이 결국은 Z2-분의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임피던스 관계로 물어봤으면 이게 이제 Z1-는 이렇게 넘어가니까 A제곱 Z2-. 자, 임피던스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드미턴스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Z1이었으면은 여기는 Y1-분의 1. 어드미턴스로 쓰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임피던스면 어드미턴스 역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Z2-도 Y2-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요 숫자를 좀 다르게 줬는데, 뭐 굳이 이제 맞춰보자면, 변압기에서 1차 측의 여자 어드미턴스를 Y0 그랬으니까 얘를 Y0로 쓴 거죠, 이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Y0라고 여기서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으로 환산한 여자 어드미턴스를 Y0 다시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2차 측이니까 요거 요 Y2-를 Y0 다시라고 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식을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어드미턴스로 표현된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대로라면 맞는 거 요거랑 같은 거면은 몇 번인가요? Y0-니까 얘 저쪽으로 넘가면 Y0-는 이렇게 넘어가겠죠? 여기 이제 A 제곱에다가 Y0 이쪽으로 넘어오면 얘는 그냥 Y0는 그냥 곱해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드미턴스로 바꿨으면.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면은 1번인가요?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자, 4번 임피던스 강화가 5%. 네, 퍼센트 임피던스 얘기하는 거죠. 5%인 변압기 운전 중 단락됐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냐?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몇 배냐는 얘기는 단락비가 얼마냐는 얘기죠. 근데 단락비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뭐 동기기라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하고는 역수랬잖아요. 그것도 단위법으로 역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단락비가 얼마가 돼요? 단락비는 5%라고 그랬으니까 역수 0.05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0이잖아요. 단락비가 20이라는 얘기 뭐예요? 단락전류가 전격전류의 20배 흐른다 거다. 단락사고 생기면. 맞나요? 네, 그래서 20배.
답은 1번. 문제 5번. 3300 per 200V 50kVA. 아무 소리 없으니까 1차 전격 전압 V1은 3300, 2차 전격 전압 V2는 200. 그대로 권수비로 써도 되고 200분의 3300. 그리고 50kVA. 아무 얘기 없으니까 변압기 전격 용량. 단상 변압기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각각 이제 이런 경우는 순서대로 보는 거죠. 퍼센트 저항 강화는 2.4%,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1.6%. 그러면 이때 임피던스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그랬습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 쭉 정리했던 걸 보면 요게 이제 뭐 V분의 IZ 그죠? 가면은 뭐 V제곱분의 뭐 PZ 맨 뒤에 가서 뭐 단락비분의 1, 뭐 IS분의 I도 있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맨 뒤로 가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 정리해 놓은 거에 보면 여기를요 1차 전격 전압으로 놓으면 I1 1차 전격 전류 임피던스 Z1 다시여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1차 측에서 본 변압기 내부 전압 강하니까 이게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전격 전압 분의 임피던스 전압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결국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건 1차 전격 전압에 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만큼 1차 전격 전압 그러니까 1차 전격 전압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요. 그럼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는 지금 문제를 보면 퍼센트 저항 강하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 두 개가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루트 임피던스니까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인데 퍼센트 임피던스니까 여기도 퍼센트 저항 강하 여기도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 그리고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루트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몇 프로 주어져 있어요? 퍼센트 저항 강하랑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가 2.4 뭐 2.4, 1.6 예? 어디 몇 번이죠 지금? 2.4, 1.6 그래서 2.4%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 요 계산 좀요? 2.9%요? 네. 2.9 얼마예요? 88이요. 그래요? 그럼 이제 뭐 2.9% 정도 이게 지금 2.4%, 1.6%이기 때문에 계산된 게 2.9%예요. 그대로 수치가. 그럼 결국은 뭐예요? 1차 전격 전압의 2.9%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은 1차 전격 전압이 3,300 곱하기 2.9%면 0.029죠? 0.029 요거 계산 좀 해보면 한 99 정도 되나요? 90 얼마? 95. 뭐 대략 한 96V 정도 그러니까 되겠네요. 그죠? 네, 96V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가까운 걸로 가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뭐 95.7 얼마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95V다. 여기서는 답을 1번으로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두 대의 변압기로 V결선에서 삼상 변압, 즉 전압을 바꿔주는 경우. 근데 V결선이요? 예, 변압기의 이용률은 그랬죠. 이 V결선을 제가 설명을 했던 회로이론 시간에 하셨어요? 예, 이용률 얼마죠? 0.866하고 0.577이 있을 텐데 0.866은 뭔가요?
저기 이용률은 뭐고 출력비는 뭐예요? V결선. 네? 출력비는 기본 삼상, 그러니까 기본형 삼상이면 델타나 Y죠? 그래서 이제 델타 결선이나 이제 Y 결선, 먼저 특히 이제 델타 결선에서 V로 바뀌기 때문에 상 하나 이제 결상시키면 델타 결선에서 이제 삼상 쓰다가 뭐 한 대 고장 나거나 해서 V 결선 했을 때 델타 결선에 비해서 V 결선으로 했을 때 쓸 수 있는 용량이 몇 프로냐 이거죠? 이게 출력비죠. 맞나요? 네, 그러면은 델타 결선을 하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을 P 용량, 근데 변압기 용량이니까 TR 이렇게 해볼게요. 트랜스포머 변압기의 용량이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이 PTR이에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세대 가지고 요 변압기 단상 변압기 세대 가지고 델타 결선하면은 쓸 수 있는 용량이 얼마죠? 3상 3PTR이죠. 델타 결선했을 때. 근데 한 대 고장 나서 V 결선하면은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루트 3 PTR이죠? 맞나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00까지 밖에 못 쓰죠. 그럼 이거 결국은 어차피 PTR 날아가고 나면 이거 루트 3분의 1인데 루트 3분의 1이면 이게 0.577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V결선의 출력비다라고 하죠. 출력비. 그 다음에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이용률. 이용률은 말 그대로 V결선을 해서 쓸 때에 이용하는 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V결선은 단상변압기 몇 대 가지고 해요? 2대 가지고 하죠. V결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 용량은 얼마예요? 2PTR이란 얘기죠. 변압기 한 대 용량의 2배. V결선 했을 때 변압기는 실제로 2대밖에 안 쓰니까 실제 전용량은 2PTR이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3상을 결선해서 쓰다 보니까 얼마까지 밖에 못 써요? 루트 3PTR. 3상 루트 3PTR밖에 못 쓰죠. 그러니까 V결선 했을 때 실제로 변압기 전체 용량 중에 이용하는 율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죠. 이 값이 얼마예요? 0. 요게 이제 866이죠. 요건 이제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죠. V결선의 이용률. 맞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용률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0.866, 즉 86.6%. 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2차를 개방한 벡터도 중에 서로 반대 위상, 그러니까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는 두 개를 짝지어 놓은 게 뭐냐? 예, 여자 전류하고 자속은 위상이 같습니다. 입력 전압은 1차 전압이고요. 1차 유도기 전력하고는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나겠죠. 제가 그 변압기 처음에 설명할 때 제가 처음 그렸던 그림이 요거 그렸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처음 그렸던 그림이 이거예요. 자, 1차에서 교류를 넣는데 요거를 V1 1차 전압.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요렇게 위상을 잡아주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제 직류가 아니고 교류니까 이게 예, 전압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코일에서는 교류 이렇게 전압이 가해졌을 때 여기 코일에서 나타나는 전압은 역기전력, 유기기전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압이 극성이 이제 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교류니까 계속 바뀌니까. 근데 이제 한순간에 극성을 그냥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순간에 여기에는 역기전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하고 위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서 생기는 그거를 뭐 이완이라고 해볼까요? 이완은 크기는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걸 왜 역기전력이라고 한다고? 위상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상을 그리면 얘하고 얘하고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 기전력이 서로 맞부딪히는 거. 거기 물어본 게 입력전압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완, 요게 유기기전력이에요. 1차 측 유기기전력. 자, 근데 이제 여기서 2차도 어차피 뭐 얘기한 김에 2차도 좀 얘기를 해보면 2차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제 이게 이 코일을 감는 방법에 따라서 감극성이 될 수도 있고 가극성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극성 기준? 감극성 표준. 그럼 감극성이면은 역시 이제 이 기전력에 대해서 여기 어떻게? 얘도 여기 나타나는 E2도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부딪히게. 요거에 대해서 얘도 부딪히게 나타나요. 예. 그럼 당연히 여기도 부딪히게 나타나는 거고, 극성이.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 이거 기준으로 얘는 위상이 반대. 얘는 그거에 다시 반대.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같겠죠. 그죠? 예. 얘랑 얘랑은 같은데 얘는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반대. 한번 180도 뒤집히고 180도 뒤집히고 180도 뒤집히니까 예. 결국 얘하고 얘하고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극성. 어쨌든 이제 지금은 요거 얘기한 거 2번이 답이라는 거 2번이. 입력전압과 1차의 역기전력은 위상이 서로 반대라는 겁니다. 180도 차이가 난다고. 어디지? 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어떤 단상 변압기에서 2차 측 무부하 전압, 그러니까 무부하 단자 전압 240V, 정격 부하 시에 2차 단자 전압, 그러니까 2차 측 정격 전압 230V. 전압 변동률은 자, 변압기뿐만이 아니고 전압 변동률 식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직류기에서도 이게 뭐 나왔었는데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정격 전압. 자, 근데 만약에 요거를 1차 전격 전압으로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도 1차 전격 전압에 여기도 1차 측 무부하 단자 전압으로 하고 아니면 전부 2차로 맞춰가지고 2차 측 전격 전압분의 2차 측의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2차 측의 전격 전압. 그래서 차수가 섞이지만 않으면 1차에서 계산하든 2차에서 계산하든 그건 상관없다고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주어지고 있는 값들이 다 몇 차 값이에요? 보니까. 무부하 전압도 2차고 전격 전압도 2차 값으로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 여기 넣어서요 그냥. 자, 2차 측의 전격일 때 2차 전격 전압 몇 볼트라고요? 230이죠? 예, 무부하 시의 2차 전압은요? 예, 240V 마이너스 다시 2차 전격 전압이니까 230.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0.0 4347. 네, 4347이요? 저거 가지고 들어가세요. 4347이니까 뭐 435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4.35%. 저건 단위법이죠, 지금. 곱하기 100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퍼센트로는 4.35%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럼 9번. 자, 어떤 변압기 부하용률이 6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최대가 되더라. 지금 이 변압기의 부하용률이 10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을 측정을 해봤더니 역률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을 측정해봤더니 3%가 나오더라. 그럼 이 변압기 부하용률이 8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게. 자, 처음에 첫 마디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하용률이 60%일 때 전압변동률이 최대. 그러면 왜 요거 있었죠? 전압변동률이 최대일 때는 맥스일 때 네, 역률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일반적인 그냥 직렬회로처럼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r. 근데 이제 퍼센트 값을 해서 퍼센트 저항강화 이제 p로 썼었죠? p제곱 플러스 q제곱분의 저항강하니까 이제 p 이렇게 논다. 지금 분명히 전압변동률이 최대 1대죠. 그때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 나왔다고요? 0.6 나왔대요? 60%?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요걸 식을 하나 넣을 수 있죠? 두 번째요. 두 번째 말에서는 역률이 바뀌었어요. 얼마로? 두 번째 줄. 네, 100%. 60%일 때 이제 저렇게 지금 나와 있고 최대로 해서 전압변동률이 최대가 나오는 거 60%일 때. 그 다음에 부하용률이 100%일 때 전압변동률을 측정했더니 3%래요. 그러면 전압변동률식 중에요. 요것도 물론 있었는데 요거 있었죠. 퍼센트 저항강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 사인 세타. 근데 지금 역률이 얼마일 때? 100%일 때. 즉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그럼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그 0이죠. 근데 그때 이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100%일 때 전압변동률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3%. 그냥 퍼센트로 쓸까요? 3%였대요. 그럼 그 얘기는 얘는 0이니까 어차피 이거 곱해져봤자 0이고 이거 의미가 없고 여기 1이고 결국 뭐예요? 퍼센트 저항 강화가 3%라는 소리 아니에요. 맞나요? 예, 그래서 얘 퍼센트 저항 강화가 3%구나. 퍼센트 저항 강화가 3%다. 그리고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역률이 100%면 저항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리액턴스 없고. 그럼 당연히 전압 강화도 뭐에 의해서만 생겨요? 저항에 의해서만 생기겠죠? 맞죠? 그러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가 그대로 전압 변동률인 거라고요. 역률이 100%일 때는. 맞나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3%구나. 그러면요. 여기 올라가 봐요,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퍼센트 저항 강화가 지금 몇 프로라고요? 이제 이걸 여기다 갖다 집어 넣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3%의 제곱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제곱 분의 요 위에가 다시 얼마? 3% 맞나요? 는 얼마라고요? 0.6.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Q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양쪽을 그냥 제곱을 해볼게요. 양쪽 제곱하면은, 이쪽은 얼마 되게, 루트 벗겨지겠죠? 네, 그럼 9. 그냥 제곱을 했어요, 그냥. 루트 벗겨서. 3의 제곱 9 플러스, 이거 Q가 아니고 그냥 숫자 9예요. 숫자 9 플러스, 여기는 Q예요. Q의 제곱. 위에도 3, 3은 9죠? 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쪽은요? 여기 제곱해서 루트를 벗겼으니까 여기도 제곱을 하니까 6, 6, 36. 그럼 0.36. 그러면 요거랑 자리 바꾸면 네, 자리를 바꾸면 Q가 아니고 9 플러스 헷갈리네 이게
네, 제곱은 0.36분의 9죠? 네, 그럼 이 9는 뒤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9 되겠죠? 이건 숫자 9예요. 네, 빼기 9. 이거 좀 계산해줘. 이거 얼마 나와요, 이거? 9 나누기 0.36이면? 25? 그럼 25에서 빼기 9 하면 16. 그럼 4, 4, 16이니까 이거 Q가 4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죠?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는 4%.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구해달라는 건 뭐였어요? 그럼 이 변압기가 부하용률이 다시 얼마? 8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얼마겠느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구해야 되는 건 여기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다 써볼까요? 자,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전압 변동률 다 P 얼마라고 그랬어요? 퍼센트 저항 강화는 퍼센트 저항 강화 3%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네, 퍼센트 저항 강화 해보니 이 변압기는 퍼센트 저항 강화가 3%예요. 역률이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이 3%니까 이 변압기 퍼센트 저항 강화는 3%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풀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 3%, 뭐 3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3. 그 다음에 역률은 얼마일 때 지금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고요? 80%일 때 0.8. 그 다음에 역률에 대해서 얘기 없으면 다 뒤진 걸로 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플러스. Q가 얼마? 구했잖아요. 밑에서 4. 4%.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사인 세타 얼마예요? 0.6이죠. 네, 그러면 3, 8이 24 해서 2.4에다가 4, 6은 24. 2.4니까 4.8%? 네, 그래서 역률 8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4.8%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한 번에 풀리면 좋은데 몇 번을 계산하게 만들죠? 자, 10번. 누설 변압기에 필요한 특성은 뭐냐? 자, 누설 변압기에 필요한 특성이요. 누설 변압기는 철심 중간을 끊어놓은 거예요. 철심의 중간을. 왜요? 누설 리액턴스. 네. 누설 리액턴스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누설 리액턴스를. 그럼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는 얘기는,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는 얘기는 L값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덕턴스 L값이. 그럼 L이 크면 L의 특성이 뭐예요? L의 특성이 관성의 소자죠. L은 관성의 특성을 가져요. 전류가 안 흐르다가 흐르려고 이제 교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안 흐르다가 전류가 흐르려고 들어오면 일단 못 흐르게 딱 막아버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르잖아요. 근데 또 흐르다가 끊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고 하죠. 흐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류를 흘려주죠. 실제로 코일에 저장됐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류가 흐르다가 멈추면 코일이 전류를 공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차단기나 이런 데서 이제 접점이 떨어졌는데도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아크잖아요. 아크.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를 크게 만들면 어떤 방법을 통하든 하여튼 누설 리액턴스, 그러니까 인덕턴스 L값을 크게 만들면 아크를 잘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누설 변압기라는 건 이 누설 리액턴스를 인위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불꽃을 만들어가지고 아크를 만들어서 그 아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런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수하 특성이라고 해요. 또는 고누설 특성.
그래서 답은 1번이요. 예, 보통 이제 아크 용접기 같은 거 만들 때 또는 그 방전 등, 예, 그러니까 방전도 결국은 이 아크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뭐 어떤 그 원소들을 발광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빛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데 쓰는 게 누설 변압기입니다. 특성은 수화 특성.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1번.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용해서 델타 결선했을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거. 당연히 델타 결선하면 접지할 데가 없잖아요. 네, 중성점 접지할 수 없고요. 2번. YY 결선에 비해서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다? 맞나요? YY 결선에 비해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절연유, 이거 틀렸죠? 어, 3번 보시면요. 세대 중 한 대 고장이 생기면 V결선에서 계속 쓸 수 있죠? 4번은 델타 결선이니까는 결선 내부에 순환 회로가 있어요. 델타 결선은. Y 결선은 순환되는 회로가 없고, 그래서 3고주파 순환 전류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결선 내부에 순환 전류가 델타 결선은 흐르죠. 근데 3고주파 순환 전류가 제가 이거 동기 발전기 얘기할 때 했잖아요. 이게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하시라고.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를 델타 결선하면 3고주파 순환 전류가 이 발전기 내부에서 순환한다고. 대신에 밖으로는 안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발전기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거고 선로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라고. 맞나요?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 변압기 내부에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선으로는 나가요, 안 나가요? 이게 배전 선로나 이런 데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델타 결선하면. 그러면 보통 이제 저게 3고주파가 야기하는 게 이제 통신선 유도장애나 이런 건데, 그죠? 통신선 유도장애가 전봇대에 보면요, 전주에 보면은 전압, 그러니까 고압 선이 가고 그 밑으로 우리 전화선이라든지 인터넷선이라든지 이거 같이 가잖아요. 그때 이제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킨다는 얘기, 3고주파가 그 선에 흐르면. 근데 델타 결선을 변압기를 델타 결선을 해주면 선으로는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에서는 통신선 유도장애가 없죠. 델타 결선. 그죠? 대신에 이제 변압기 내부에는 있어요. 내부에는 순환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맞는 건가요? 이거 결선 내 순환 전류가 흐르나 외부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통신선 유도장애, 통신장애라고 지금 했는데, 에 대한 염려가 없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12번. 전격 150kVA의 철손이 1kW, 전부하 동손 4kW, 단상 변압기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 시의 부하를 구해라. 단 역률은 1이다 그랬어요.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 시의 부하는 그랬죠. 그럼 저하고 정리했던 것 중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최대 효율 부하비라고 하는 거 있었죠. 최대 효율은 언제 생긴다고요?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나타난다. 근데 철손은 무부하손이기 때문에 부하를 많이 쓰던 적게 쓰던 항상 여기 딱 고정 이렇게. 근데 부하손인 동손은 부하를 많이 쓰면 올라가고 적게 쓰면 내려가니까 부하를 적당히 잘 맞춰서 쓰다 보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같을 때는 있다고. 그때 효율이 최대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최대 효율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누가 결정해요? 즉 동손과 철손이 같을지 같지 않을지는 누가 결정하냐고요? 부하요. 부하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같아지기 위한 부합이, 그게 이제 최대 효율 부합이었던 거잖아요. 그 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최대 효율 부합이 어떻게 됐었죠? 식이 M 이퀄
루트 PC분의 PI. 자, 그래서 최대 효율 부합이 M은 루트 PC분의 PI. 이때 PI는 그냥 철소는 알려만 주면 끝인데 얘는 무슨 동선? 예, 전부하시 동선 기준으로 여기 써준다고 그랬잖아요. 전부하 동선. 아무 때 구의 동선이 아니고 전부하 100kVA짜리 변압기라면 100kVA를 다 쓸 때 동선. 전부하 동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요. 최대 효율 부하비가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루트. 자, 전부하 동선이 몇 킬로와트래요? 4죠? 4kW. 철소는요? 1kW. 그러니까 최대 효율 부하비가 얼마예요? 2분의 1. 그럼 부하비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100kVA짜리 변압기 놓고 2분의 1, 50kVA 반절 쓰고 있을 때 그 변압기 용량의 절반을 쓸 때. 근데 지금은 저 전격이 몇 kVA 변압기예요? 150이면 그거의 절반을 쓸 때 효율이 최대가 나온다고요. 150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75. 75kVA 쓸 때 효율이 최대 나와요. 철선과 동선이 같아져요. 네. 자, 그래서 75. 그러니까 뭐 최대 효율은 계산 안 해봐도 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최대 효율 시의 부하는 75kVA일 테니까. 맞죠? 근데 이제 뭐 효율을 구하라고는 했으니까 뭐 효율도 한번 구해는 보는데요. 그럼 최대 효율은 요거 기억나시죠? 맥스. 최대 효율은 원래 효율은 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인데 이 출력 플러스 손실에서 변압기에서 손실은 철선 플러스 동선이다. 근데 최대 효율은 언제 나온다고요? 동선이 바뀌어서 철선과 같아질 때. 철선이 바뀌진 않죠. 이 부하비에서 동선, 부하선이 바뀌어서 철선과 같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 플러스 철선 플러스 동선인데 효율이 최대가 되려면 그 동선이 철선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그냥 2배에 철선하면 된다. 굳이 동선 얼마인지 알 필요도 없다. 최대 효율을 구할 때는. 기억나시죠? 분의 출력. 기왕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볼게요. 이게 사실 최대 효율만 구하라는 문제도 있긴 있어서 지금처럼 뭐 75kVA 이거 찾는 건 없고 있어서 구해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럼 출력은 일단 얼마? 출력은 얼마? 이거 최대 효율이죠? 최대 효율은 출력을 얼마 쓸 때 나온다고요? 다 쓸 때요? 다 쓰면 전부한데요? 이거 전부하 쓸 때 효율이 최대 나온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75kVA 쓸 때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변압기의 출력은 75. 근데 역률이 얼마예요? 1이라고 그랬으니까 75kW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출력은 75kW. 플러스 2배의 철선이 얼마? 1kW. 그죠? 분의 출력이니까 뭐 다시 75죠?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한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0.974인가 5인가 뭐 아마 974인가요? 0.974에서 97.4% 최대 효율이. 그리고 그때 부하는 75kVA를 쓰고 있을 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어떤 변압기의 백분율, 즉 퍼센트 저항 강하는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하는 3%, 이 변압기 역률 80%, 아무 얘기 없으면 뒤진 역률 80%,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벌써 이제 한번 써먹었던 식이죠. 요거 식. 자,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있을 때 전압 변동률은 피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 사인 세타. 지상이면 플러스, 진상역률이면 마이너스죠? 네, 근데 뭐 얘기 없으면 뭐 지상이니까. 그래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몇 프로라? 3%? 2%. 아, 2%요? 2%. 그냥 퍼센트 값으로 그냥 넣었어요.
자, 역률은 얼마래요? 코사인 세타는? 80%죠? 0.8. 아무 얘기 없으니까 뒤진 걸로 보고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는 3%? 코사인 세타 0.8이니까 사인 세타는 0.6. 계산하면은 28, 26, 36, 18. 3.2인가 그러면? 3.4요? 3.4. 이게 2%, 3%로 넣었기 때문에 계산상 수치도 퍼센트예요. 3.4%. 네, 그래서 전압 변동률 3.4% 되겠습니다. 답은 3.4 없는데? 2번은 13번 지금 그런 거 아닌데 9번 뭐냐? 보기를 9번 봤는데 예, 13번 예, 문제는 13번 풀고 보기를 9번 거를 봐가지고 3.4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2번입니다. 3.4%. 14번. 권수비 30인 단상 변압기 1차에 6600V를 걸고 공급하고 2차에는 40kW 추진력률 80% 부하를 걸었을 때 2차 전류 I2 및 1차 전류 I1은 약 몇 암페어냐? 단 변압기 손실은 일단 뭐 이게 이상 변압기로 보란 얘기예요. 이상적인 변압기로. 변압기 내부 손실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상적인 원칙적으로 그냥 변압기 관계만 가지고 계산을 해봐라. 내부 손실 이런 건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면요. 변압기 자체에 손실이 없다면 변압기 2차에서 사용한 전력이 40kW면 당연히 1차에서 들어간 입력도 얼마예요? 40kW 똑같겠죠? 네, 그래서요. 이런 경우는 그냥 어차피 내부 손실은 뭐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입력. 사실 뭐 변압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변압기가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는 아니잖아요. 전압하고 전류 이런 걸 변성만 해줘서 이제 필요한 전압 전류로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쓴 만큼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내부 손실을 무시한다면. 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에서 뭐 40kW 썼다면 입력도 40kW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구해요? 단상 변압기 기준에 V1, I1, 코사인 세타 이퀄 V2, I2,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구할 거 아니에요? 전력들은 와트면. 예. 일단 지금 구해야 될 게요. 1차에 6600V를 공급하고 2차에 40kW, 뒤진력률 80%, 0.8. 권수비는 30. 그러면 V1 몇 볼트라고요? 6600V. 거기에 I1 그리고 역률은 얼마였다고요? 0.8 이퀄 V2. 근데 권수비가 얼마라고요? 30. 주어져 있어요. 권수비 30은. 근데 이게 뭐예요? V2분의 V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V2는 30분의 V1이죠? 그 V1이 얼마였다고요? 6600. 30으로 나누니까 220인가요? 네, 220이라는 얘기예요. V2는 220V. V2 220V. 거기에 I2. 어차피 역률은 같아요. 뭐 변압기 부하에 걸린 그 역률일 테니까 0.8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40 kW 10의 3승. 그럼 뭐 I1이고 I2고 다 구해질 거 아니에요? 네, 뭐 얼마나 돼요? 227.3이 아니 요게 227.3A. 그러면 이건 30으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 I1은
뭐 30으로 나눠도 되고 여기서 계산을 해도 되고 뭐 어차피 똑같은 결과로 나올 테니까요. 전류비료는 I1분의 I2니까 건수비가. 그러면 뭐 7.58 나오나 본데요? 자, 15번. T결선, 그러면 이 T결선이 뭐라고요? 3상을 2상으로 전력 변환하기 위한 변압기 결선법이 있다. 그게 스코트 결선, 이게 T결선이죠? 스코트 결선, 메이어 결선, 우드브리지, 3상에서 2상으로 전력 변환하는 거. 자, 근데 그때 T좌 변압기의 권수비는 약 얼마냐? 자, 스코트 결선에서, T결선에서 T좌 변압기의 권수비,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A, T는 권수비. 근데 T좌 변압기 권수비는 우리가 보통 쓰는 권수비에 앞에 뭐 붙어요? 2분의 루트 3.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3에다가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권수비 V2분의 V1. 예, 그래서 2차 측에서 전압 얼마를 얻고 싶어요? V2. 예, T결선에서 뭐 3300V 3상으로부터 220V를 200V를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V2를 200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입력으로 들어간 V1은 몇 볼트 집어넣는데요? 3300. 그러니까 이게 V2분의 V1.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권수비. 그거 앞에 뭐만? 2분의 루트 3만 붙여주면 이거 얼마예요? 16.5? 네? 200분의 3,300. 아, 이게 16.5? 앞에 2분의 루트 3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럼 16.5보다는 줄어들겠네? 14.3이요? 네, 14.3.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바로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화학용과 같이 비교적 용량이 큰 순 정유기용 변압기 2차 측 결선 방식으로 쓰이는 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상을 2상으로 바꿀 때는 스코트 메이어 우드브리지, 그 다음에 3상을 6상으로 바꾸는데, 요거 6상으로 바꾸는 이유가 그 전기철도에서 이 신호용 전원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쓴다고 그랬었죠. 정육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거. 지금 여기 몇 상이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전철이나 화학용과 같이 쓰려면 이게 6상으로 바꾼다고요. 정육이 들어가기 전에. 6상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3상을 6상으로 변환하기 위한 변압기 2차 측 결선 방식으로 쓰이는 게 뭐냐? 3상을 6상으로. 제가 두 가지 외우라고 그랬죠. 포크 결선. 또 하나가 6상 이중성형. 더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있어도. 헷갈린다고 오히려 답을 못 찾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6상 이중 성형결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17번. 자기용량 3kVA, 3000/100V의 단권 변압기를 승합기로 연결하고 1차 측에 3000V를 가했을 때 그 부하 용량은 그랬습니다. 자, 단권 변압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단권.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하나의 권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단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2권선 변압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단상 변압기를 보면 1차 권선하고 2차 권선이 독립적으로 돼 있죠? 자, 1차 권선, 그 다음에 2차 권선. 이제 요걸 좀 이해를 하면 그 단권 변압기를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이 권수비가 만약에 10대 1이라고 좀 해볼까요? 단상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00V.
1000V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 몇 볼트 떠요? 네, 100V 뜨겠죠? 100V. 자, 그러면 요때요. 여기 1차 권선의 요 단자하고요. 2차 권선의 요 단자. 우리나라는 물론 감극성이 표준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감극성 표준이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계속 바뀝니다. 교류라서.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감극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뭘로 나타나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나요.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건전지로 얘기하면 1000V에 플러스하고 100V에 플러스하고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전압이 더해져요? 빠져요?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출력 전압을 뽑아내면 여기다 전압계를 걸었다고 치면 전압계에서 몇 볼트가 나오겠어요? 예, 1000에서 100이 빠져서 여기 900V 나옵니다. 맞아요? 예, 반대로요. 이게 만약에 가극성 변압기다.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연결돼서 건전지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연결한 게 되기 때문에 전압 두 개가 합쳐져요. 그럼 여기 몇 볼트 나오겠어요? 1100. 승합기로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단권 변압기는 뭐냐? 단권 변압기는 지금 이걸요, 이 얘기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1차 권선하고요. 1차 권선 쪽하고 2차 권선 쪽이 아예 처음부터 연결돼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제작이 돼서 나온다고요. 그래 놓고 입력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마치 여기다가 전압을, 입력 전압을 넣듯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철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변압기 같은 작용을 해서 여기에 100V가 10대 1짜리면 이제 100V가 6기가 되는 거죠. 여긴 1000V고. 그럼 저 출력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기서 전압이 몇 볼트가 나오겠어요? 1100V를 얻을 수 있다고요. 물론 이제 위상이 뒤집힌 경우라면 뭐 900V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쓰려고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단권 변압기라고 해요. 단권 변압기. 네. 자, 근데 이제 요 단권 변압기는 네, 자기 용량 3kVA, 그 다음에 100분의 3000, 3000포 100짜리 단권 변압기를 승합기로 연결을 하고 1차 측에 3000V를 가했을 때 그 부하 용량은 그랬는데 일단 이거부터 좀 해볼까요? 여기다 3000V를 넣었대요. 근데 원래 1차하고 2차의 권수비가 3000에 100V라고 돼 있죠. 3000에 100V짜리 실제 입력을 3000을 넣었으면 여기 몇 볼트 떠요? 100V 뜨겠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 전압은 얼마 나오겠어요? 3000 승합기로 썼다고 그랬으니까 3100V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부하 용량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부하에 걸 수 있는 용량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정리해봤자 외워야 될 것만 늘어나긴 하는데, 예. 자, 이게 이제 단상. 예, 저렇게 승합기로 쓰는 게 단권 변압기가 단상만 있는 게 아니라 삼상도 되고요. 삼상도. 그럼 삼상이면 Y 결선형도 있고 V 결선형, 델타 결선형도 있고 V 결선형도 있어요. 저 승합기 쓰는 것도. 그래서 일단 단상, 그 다음에 삼상. 단상 변압기의 경우에는 부하 용량 분의
용량입니다. 그냥 P라고 저는 이제 쓸 텐데,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자기 용량이라는 건 단권 변압기 자기 거 용량, 변압기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하 용량이라는 건 이 부하에 걸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에 걸 수 있는 용량은 여기서 들어가는 전압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기에 부하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는.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에 딸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부하 용량, 부하에 걸 수 있는 용량분의 실제 변압기 용량, 변압기 전격 용량, 단권 변압기에 요 비율이 단상일 때는 VH 이렇게 보세요. VH면 뭐냐면 하이. 그러니까 승합한 후의 전압.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3100V를 얘기하는 겁니다. V 하이분의 E2. E2. 요 E2는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3000을 넣어서 100이 유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원래 문제에 보면 3000 퍼 100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 있는 2차 측 전격 전압인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3000을 넣었으니까 여기 100인데 여기다가 뭐 1500을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000에 100짜리 변압기인데 입력을 3000을 안 하고 1500을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1500 입력하면 여기 50V 뜨거든요. 이 권수비대로면.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E2는 이제 1500 넣었다고 해서 여기 50 나왔다고 해서 50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요거. 네, E2.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모를 때. 그러니까 이걸 알면 반드시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를 때는, 그러니까 이걸 안 알려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안 알려주면 이걸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VH분의 VH 마이너스 VL. 그러니까 여기 VH는 뭐냐면 3100 하이를 얘기하는 거고, 승합을 하기 전에, 높아지기 전에 전압이 V 로, 낮은 전압. 로라고 해서 L이라고 쓴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높은 전압, 낮은 전압. 3000 얘기하는 거예요, 3000. 그러니까 이제 3000에 100짜리에 정확하게 3000을 넣었을 때는 이 값하고 이 값이 완전히 똑같아지죠. 그런데 다른 전압을 뭐 2700을 넣었다든지 그러면 이게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한 거랑 이렇게 계산한 거가. 근데 원칙은 정확한 건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줬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를 때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전력에 가면 전력에서도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력에서는 뭐 V1, 뭐 여기 V1, 뭐 V2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승합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저걸 강압기로 해서 전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쓰거든요. 그럼 떨어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떨어뜨릴 때도 이걸 구할 때는 항상 떨어뜨릴 때는 오히려 입력 전압이 더 높겠죠. 그러면 이 V 하이 이렇게 써놨으니까 무조건 높은 전압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투로 하다 보면 이걸 막 차수를 바꿔야 되다, 외울 때 바꿔서 외워야 돼서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하이 로로 해서 외우면 뭐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높은 전압을 넣으면 된다고요. 낮은 전압을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삼상은 이게 삼상은 Y결선에 쓸 때가 있고 델타 결선에 쓸 때가 있고 V결선에서 쓸 때가 있어요. 저 단권 변압기를 단상 단권 변압기 세대요. 세대를 Y결선이나 델타 결선이나 V결선에서 쓴다고요. 삼상으로. 근데 이제 그때는 Y결선은 단상하고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이건 그냥 단상과 똑같다. 그러니까 요식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때는 y 결선은 뭐 따로 그냥 쓸까요? 네,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맨 뒤에 거 보통 이제 이 삼상에서는 이 형태로 문제를 안 주거든요, 잘. 네, 그러니까 이제 맨 뒤에 거 VH분의 VH-VL 단상하고 똑같다. 자, 근데 이제 델타 결선에 쓸 때가 이게 조금 지저분한데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 루트 3의 V 루트 3의 VH VL이요. 그리고 위에 VH 제곱 마이너스 VL 제곱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루트 3이 위에 있던 거 아래에 있던 거 헷갈리네. 일단 가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V결선 했을 때는 V결선이 몇 대 쓰겠어요? 2대 쓰겠죠. 2대 가지고 V결선 했을 때는 똑같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 자, 일단 단상하고 똑같아요. VH분의 VH-VL 똑같죠? 요거 앞에 곱하기 0.866 866분의 1 이렇게 붙는데 이게 0.866이 V결선 뭐였죠? 이용률이었죠. 이용률에 역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식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용률이 아까 얼마였었나요? 정확하게? 저기 있네. 이거였잖아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 이렇게 역수니까 그렇게 돼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0.866분의 1 V결선 이용률이 이 분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단상일 땐 이렇게, 삼상일 때는 결선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단상이니까 여기로 가보면 이 부하 용량 구하는 문제죠? 자기 용량 구하는 문제인가요? 부하 용량 구하는 문제니까 지금 문제의 풀이는 부하 용량 분의 그럼 자기 용량은 주어져 있을 거예요. 변압기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3kV 암페어. 자기 용량은 거기는 E2가 있나요, 이게? 있었나, 문제? 100이요? 그럼 거긴 이걸로요. VH는 얼마죠? 예, 그래서 아까 이걸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3100을 먼저 승합한 후에 얼마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100 맞죠? 3000에 100짜리에 3000을 넣었으니까 100이 위에 뜨고 합쳐서 승합이니까 3100 나옵니다. 3100분의 E2가 100이라고 그랬죠. 100.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부하 용량이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하겠죠. 얼마나 되나요? 93? 93이죠? 네, 그래서 93kV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93이면 우리 몇 번? 네, 17번이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좀 되게 애매하다. 93이고 94가 있으면 갭이 너무 작은데 보기를 이렇게 줄 것 같진 않은데. 네, 하여튼 근데 정확하게는 93입니다. 18번.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개전기는 어떤 것이 적당하냐.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 가장 대표적인 거 뭐? 부후 홀즈 개전기. 수온 접점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차동, 비율 차동 요거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뭐 있어요? 보기 중에 비율 차동이 있네요. 답은 4번. 19번. 유입식, 그러니까 기름이 기름 유자죠? 기름이 들어있는 변압기.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데 목적이 뭐냐요? 예, 열화 방지였잖아요. 변압기 기름이 열성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콘서베이터. 그 다음에 뭐 밀봉 방식. 그 다음에 뭐 실리카겔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흡착제 또는 흡습제 방식. 그 다음에 질소 봉입한다고 그랬죠? 방부제 역할하게.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쨌든 뭐 콘서베이터의 역할이 뭐냐, 목적이 뭐냐? 열화 방지. 20번. 3상에서 2상 얻고자 할 때 쓰는 변압기 결선법. 스코트 메이어 오드브리지, 스코트 결선을 다른 말로 T결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기선 T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보면 뭐 델타나 Y나 V는 뭐 3상에서 3상 쓰는 거잖아요. 21번.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하는 경우에 부하 전류 분담, 부하 분담. 변압기 병렬 운전. 근데 맨 마지막에 부하를 분담을 해야 된다. 근데 부하 분담은 곧 전류 분담이니까 당연히 저 용량이 큰 변압기랑 작은 변압기가 있으면 용량 큰 게 많이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량에는 비례. 그리고 부하 분담은 곧 전류 분담이니까 용량이 큰 변압기는 전류가 크게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작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전류 분담이니까 임피던스에는 반비례,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 기억나시죠? 용량에는 비례, 누설 임피던스에는 반비례. 여기서 누설 임피던스에만 나와 있으니까 답은 3번 하시면 되고, 22번. 변압기 단락 시험. 자, 단락 시험에서 뭐 구한다고요? 동손. 그게 이제 임피던스 같은 거죠. 변압기에서는. 그 다음에 내부 전압 강화. 임피던스 전압.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구해요? 임피던스 구해요. 임피던스. 자, 그럼 이제 전압 강화 구해지면 전압 변동률도 계산됩니다. 네, 그래서 단락 시험하고 관계없는 것은 4번인데요. 여자 어드미턴스는 단락 시험이 아니라 저 뭐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부하 시험이잖아요. 23번 또 나왔네요. 또 나왔는데 넣어놓은 건 자주 나오는 문제기도 하고 숫자가 바뀌어 있어요. 아까 5%였거든요.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아까 5%일 때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됐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 몇 배냐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20배. 아까는. 이번에는 4%니까는 4%분의 1이요. 0.04분의 1. 그럼 25잖아요. 그 여기 문제는 25배. 단락비가 25. 즉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25배가 흐릅니다. 24번. 이거 아까도 아까 안 했죠. 아까는 그냥 이용률 물어봤었죠. 아까 이용률은 0.866이었고요. 지금은 델타 결선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돼서 V 결선으로 공급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전력에 대해서 몇 프로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용률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본 거예요? 출력비. 델타 결선에서 쓰다가 한 대 고장 나서 V 결선하면 얼마나 쓸 수 있느냐. 델타 결선 했을 때에 비해서. 이건 출력비잖아요. 0.577. 57.7%.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변압기의 2차를 단락시켰대요. 그때 1차 단락 전류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새로 그리기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이제 다시 그냥 단상 변압기로 다시 놓고 아까 단권 변압기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렸었는데. 자, 2차를 어떻게 하라고요? 단락. 2차를 단락하고 단락 전류. 몇 차의 단락 전류? 1차의 단락 전류. 여기를요. 슈트한 거 단자를 단락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하 임피던스는 생각할 필요 없고 오직 뭐?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에 의해서만 여기 전압에 대한 그때 흐르는 전류. 당연히 단락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가 단락 전류. 몇 차에? 1차에. 근데 이게 지금 Z1이 얼마래요? Z1. Z1이 주어져 있을 텐데.
아닌가? 다른 게 주어져 있나? 몇 번이죠, 문제? 그냥. Z1이라고 써 있네요, 그냥. 뭐 숫자가 아니고. 그다음 2차 권선의 임피던스는 Z2. 그다음 권수비 A. 맞나요? 그럼 1차에서 전압을 넣었어요. V1. 그때 여기 1차 측에 단락전류. S 단락전류. 1차에서 뭔 단락전류? 그러면 당연히 이 전압에 대해서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거든요. 단락 상태에서. 그럼 내부 임피던스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으니까 지금 1차 단락 전류는 전류니까 뭐 임피던스분의 전압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이 임피던스가 단락 상태에서의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 토탈. 이거 Z2 아니고 1차 권선이 2차 권선이 Z2면 이거 1차 기준으로 계산할 거잖아요. 1차 기준의 환산 임피던스 어떻게 계산한다? 이게 뭐냐니까 Z1 다시요. 1차에서 바라본 변압기 내부 토탈 임피던스. 근데 이 Z1 다시 어떻게 구해요? Z1 다시는 Z1 플러스 A제곱 Z2 이거잖아요. 분의 1차에서 그때 넣어준 전압. 그러면 지금 1차에 흐르는 단락 전류가 나오겠죠. 단락 상태에서 흐르는. 맞나요?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 변압기 등가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이 뭐뭐뭐라고요? 세 가지? 부부화 시험, 단락 시험, 저항 측정 시험. 이 세 가지였잖아요. 자, 그러면 1번이 답이네요. 27번 변압기 권수가 2배가 되면 유기기 전력은 몇 배 되는지. 자, 변압기 유기기 전력식 뭐 2완이든 2투든 이거 뭐 교류기는 어차피 기전력 식은 다 똑같다고 그랬죠. 4.44 K인데 이제 뭐 변압기는 K는 항상 1이고 K 파이 F N이다. 뭐 2완이면 N1이고 뭐 2투면 N2고 뭐 그렇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수가 2배가 되면 유기기 전력은 N이 2배래요. 유기기 전력. 네, 2배 되겠죠. 28번. 탭 절환 변압기, 탭 전환 변압기, 뭐 탭 절환 변압기 1차 측에 몇 개의 탭을 놓는데 그 이유가 뭐냐? 탭이 뭐냐면요. 이거. 변압기 탭이라는 게 이 권선이 감겨 있잖아요. 이 권선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단자를 빼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입력 집어넣을 때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 이제 여기 탭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거냐, 이렇게 연결할 거냐, 이렇게 연결할 거냐, 탁탁 틀어주면 이게 이제 움직인다고요. 그럼 결국은 뭐가 바뀌어요? 권수비가 바뀌죠. 그 여기 나오는 전압이 바뀔 거 아니에요. 요 탭이요, 탭. 옛날에는 이게 변압기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기둥 속에다 손 집어넣어가지고 바꿔야 돼요. 요새는 밖에 있어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뭐 용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수전점에 전압을 조정하려고 번수비를 바꿔서 전압을 이제 원하는 전압을 얻어내기 위해서요. 수전점 전압 조정. 29번 변압기 냉각 방식 중 유입 잔행식. 표시기호는 답이요. 유입이니까 5일이잖아요. 5일. 예, 기름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5일에 5가 들어가요. 예, 유입. 그 다음에 잔행. 스스로 냉각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기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ON, AN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그 냉각 방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데 이걸 볼 때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나눠요. 두 개를.
그럼 이쪽은, 이제 왼쪽은 뭐냐면, 이건 이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변압기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ON 그러면 오일이 들었다고, 오일이. 그러니까 절연유가 이 안에 꽉 차 있다고요. 유입 변압기. 그리고 이제 요 N은 뭐냐면, 그 오일을, 내추럴 하게 그냥 내분단 얘기예요. 기름 채워놓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게 ON. 그 이제 얘는 뭐냐? 이 뒤에는 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냉각하는 방식. 근데 A니까 뭐겠어요? 에어. 그냥 외부 공기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N. 내추럴. 그러니까 기름 채워놓고 그냥 바깥에다 그냥 내놨으니까 이제 뭐 방열판 같은 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열이 그냥 밖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그래서 유입 잔행 그래, 잔행. 유입 잔행. 그러면 답은 2번인데요. AN은 뭐겠어요? 이 변압기 속에도 뭐란 얘기예요? 공기란 얘기잖아요. 건식이란 건식. 건식 변압기. 그럼 ONAF는 뭐겠어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오일이 기름이 변압기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AF는 뭐겠어요? 바깥쪽은 에어의 A예요. 근데 뒤에 있는 F가 뭐냐? 플로우입니다. 흐름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뭐 공기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팬. 그러니까 바깥에서 팬을 달아가지고 바람 불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풍기 틀어주겠다고 얘기해요. 바깥에다가. 아니 선풍기를 트는 건 아닌데 팬을 돌려가지고 바람을 불어준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유입 풍냉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입 풍냉식. 그러면 OFAF는 뭐겠어요? OF. 그러니까 안에는 기름이 들었어요. 근데 플로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기름을 순환을 시켜요. 밖으로 빼가지고 순환을 시켜서 냉각을 시켜가지고 다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OF. 그 다음에 AF는 뭐예요? 그렇죠. 이제 바깥쪽은 어쨌든 이제 뭐 기름 밖으로 빼서 냉각을 시킬 때 이제 바람 불어서 냉각시켜서 집어넣는다. 그래서 유입, 풍냉식 이렇게 되겠죠. 아니 유입이 아니고 송유. 저 기름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밖으로 빼서. 그러니까 송유, 보낼 송자에 기름 유자 해가지고 송유, 풍냉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WF도 나와요. 그럼 WF는 뭐겠어요? W가 뭐일 것 같아요? 무료. 그러니까 순행식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W 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보실 때 우리 책에 보면 다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뭐 보시라고도 안 했었는데 그걸 뭐 굳이 그걸 외우려고 어거지로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앞뒤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답 4개 중에서 답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뒤로 어디 나오냐? 저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는데? 있는데 또 이 책을 안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다. 잘린 거 아닐까요? 그 114요? 그러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써있진 않고 일부만 좀 잘라서 써있네요.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을 해서 3150V 평형 3상에서 210V의 평형 2상으로 몇 상으로요? 3상을 2상으로. 그러니까 뭐 스쿼트 결선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1, 2, 3, 4 벌써 문제 보니까 T좌 변압기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스쿼트 결선이겠죠? 자, 이상으로 변환하는 경우 각 변압기의 1차 전압과 2차 전압은 얼마냐? 자, 그래서 1차 이게 주좌 변압기 그랬어요. 주 변압기. 주 변압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좌 변압기는 그냥 주좌 변압기는 1차에서 3150 들어가고 2차에서 얼마 나와요? 210 나오니까 그냥 3150에 210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T좌 변압기는요. (1차가) 이거 제가 이거 그림 그렸던 게 혹시 기억 나실라나 모르겠네. 이 T좌 변압기 제가 그림 그릴 때 1차 측, 2차 측이 이제 대부분 적게 감기니까 2차 측. 이 2대라고 그랬죠? 1차 측, 2차 측. 이렇게 쓰면 왜 여기에 2분의 루트 3지점에 얘를, 이건 어차피 이 잔자는 안 쓰는 거고, 이렇게 갖다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T좌 변압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어떻게 돼요? 3150은 여기가 3150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니까 3150에 여기가 210이잖아요, 원래. 여기는요? 이쪽이 주좌예요. 3150에 210. 얘는 T좌 변압기 건수비는 3150에 210. 앞에다 뭐 붙이라고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여기를 2분의 루트 3만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3150에 210. T좌는 3150에 2분의 루트 3에 210. 그러면 2번이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1번. 용량 50kVA, 변압기의 철손이 1kW고 전부하시 동손이 2kW다. 이 변압기 최대 효율에서 쓰고 싶대요. 그러니까 최대 효율 부하비 M 니콜 루트 PC분의 PI. 그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해서는 부하를 몇 킬로볼트를 인가해야 되느냐. 뭐 아까는 이제 뭐 150에서 반부하여가지고 뭐 75kV 암페어 그렇게 답한 게 있었잖아요. 숫자만 바꾼 거거든요. 자, M 니콜 루트 PC 전부하 동선이 2죠? 철선이 1kW고 계산하면은 0.707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전부하의 70.7% 쓸 때 효율이 최대 나온다고요. 근데 전부하 용량이 몇 kVA짜리 변압기라고요? 50kVA짜리 변압기니까 50kVA짜리 변압기 놓고 그거에 한 70.7% 정도 쓸 때 0.707 요거 곱해주시면 몇 kVA예요? 35 정도 되나요? 네. 35.35. 35.35 kVA를 쓸 때 효율이 최대가 나온다. 철선과 동선이 같아지면서. 거기서는 아마 35로 돼 있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